안녕하세요, 우디러 언니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방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호자님이랑 같이 문진을 진행하게 되어요. 문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이, 성별, 중성화 여부,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는지, 사료는 뭘 먹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검사 결과가 똑같아도 아이들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수의사가 갑자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료는 뭐 먹이세요? 이러면 그 노란색 봉지 위에 흰 개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무슨 수치가 높아갖고 약을 먹였는데 우리 딸이 먹여서 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료봉지, 먹이는 영양제, 옛날에 건강검진 결과지, 또 예방접종 수첩 이런 것들을 사진을 싹 다 찍어가시면 편하고요. 최근에 토했던 적이 있다든지 기침 좀 이상했다든가 다리를 전다 이런 약간의 증상들이 있었을 때는 사진과 더불어서 영상을 같이 찍어주셔도 상담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진 이후에는 간단한 신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체중, 심박수, 혈압, 비만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눈, 코, 입, 귀, 또 몸에서는 근육량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피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청진도 하고 탈수도 체크하고 빈혈도 체크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신체 검사 과정은 사실 뭘 하는지 티가 잘 안 난답니다. 한 10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한 100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호로로 만지는 척 하면서 비만도도 보고 있고, 어디 아픈 곳은 없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냥 막 이렇게 예뻐하는 척 하면서 탈수도 다 체크하고 관절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지의문으로 들어가죠. 어떤 병원은 보호자님이랑 같이 많은 과정을 진행하는데, 또 어떤 병원은 그냥 아이를 안고 끝나면 불러드릴게요 이러고 홀랑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굳이 비밀로 할 거야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내부 공간이 보호자님을 모시기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보호자님이 계시면 약간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봤지? 우리 엄마야 이런 식으로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 마, 나 엄마 있어,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사가 약간 난항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가끔 보호자님들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이제 걱정되니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어버리면 강아지들이 같이 나 죽나봐 이러고 같이 겁을 먹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님은 대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사실에서 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하려면은 피를 뽑아야 되겠죠? 한 분이 체열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죄송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강아지 인형인데 신체 비율이 개라기보다 1톤 트럭에 가까워서 자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주면은 주로 이제 팔이나 아니면은 목에서 피를 뽑게 됩니다. 목에서 뽑는다니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혈관이 잘 보이고, 그리고 또 한 번에 피가 넉넉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빠르게 체열을 끝낼 수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체열이 빨리 안 끝나면은 아이들한테도 힘듭니다. 참고로 저는 체열이 굉장히 안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여기를 몇십 대 얻어맞다가 결국은 여기서 체열을 당하게 되어요. 손등에 어라고 써있답니다. 이런 엄청난 생체 정보를 공개해도 될까? 혈액을 채취하면은 요 피로 3개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혈구 검사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의 크기나 숫자는 괜찮은지 잘 있는지 보게 되고, 빈혈이나 염증 아니면 지혈 장애 정도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두 번째는 혈청화학 검사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 수치, 심장 수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해질 검사인데요. 몸속에 전해질 칼륨, 소듐, 칼륨, 요즘 포타슘으로 바뀌었대요. 포타슘, 소듐 아니면은 칼슘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균형 있게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 전에 이제 금식을 좀 시키라고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다른 검사가 아니고 바로 이 혈액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샘플을 넣어놓으면은 혈청화학 검사 이런 게 좀 몇 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거를 하러 갑니다. 보통 방사선 촬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흉강, 가슴 하나, 복강, 배 하나 이렇게 찍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찍는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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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리 동물 친구들은 하늘 보고 얌전히 누워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런 V자 형태의 침대에 쏙 끼워 넣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를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고정시키기도 해요. 참고로 이렇게 능지처참 포즈를 시켜놓는 것은 몸에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심장을 찍고 싶은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앞다리뼈가 같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리게 됩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놓은 상태로 찍게 되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실 찍는 방법보다 왜 찍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흉곽은 짠! 온조예요. 식도, 기도, 심장, 폐, 관절과 척추 등등을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다 그게 그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시를 함께 볼까요? 짠!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 식도가 너무너무 크구나. 식도가 중간에 막혀서 음식물이 통과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건 바깥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사진을 볼까요? 짠! 폐에 군데군데 덩어리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폐 종양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이지 않고 가끔은 정말 아무 증상도 없어서 엑스레이를 안 찍어보면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짠! 기도가 너무너무 좁구나. 그래서 기침을 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복강도 방사선을 찍게 됩니다. 짠! 또 온조예요. 위, 간, 장, 신장, 관절과 척추 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흉곽처럼 복강 엑스레이도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답니다. 질환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짠! 이물질 섭취. 짠! 임신. 엑스레이는 정말 감사한 검사죠. 방사선 촬영이 끝나면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음파를 꼭 추천드려요. 방사선이 비교적 평면적으로 보인다면 물론 각도를 엄청 다양하게 해갖고 찍으면 입체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비교적 평면적으로 보인다면 초음파는 조금 더 내부 장기들의 뭔가 깊이감이나 두께감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신장, 방광, 생식기 이런 조직들을 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제 생각에 사람 검진이랑 제일 다른 게 바로 이 소변 검사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자, 종이컵 소변을 받아오세요 이러면 끝이 나는데 동물 친구들은 그래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작 소변 채취하는데 무려 초음파랑 주사바늘이 동원이 되게 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초음파를 통해서 방광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주사바늘로 정확하게 방광의 벽을 찔러가지고 이 소변만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이제 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다른 거에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 들리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잘 참아주는 편이고 큰 상처 없이 바늘만 쏙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한 소변으로는 안에 이제 단백질이나 혈액이나 질소나 이런 수치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당뇨, 신부전, 결석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광을 찾고 싶은데 위에 지방층이 너무너무 두껍게 있으면 이 초음파 빔이 잘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광천자라고 하는 이 바늘을 통한 소변 채취가 어렵고요. 또 찾기는 찾았는데 방광이 얼마 전에 화장실 가서 너무 작다 이런 경우에도 소변 검사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거 너무 무서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사 직전에 소변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한 몇 시간 내에 받으실 수 있으면은 깨끗한 컵에다가, 컵이라는 게 우리 컵 아니죠. 깨끗한 이런 플라스틱 컵에다가 담아두셨다가 냉장고에 두셨다가 검사 때 갖고 오시면은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해석할 시간입니다. 결과는 하나하나 따로 해석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문진 정보부터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선, 초음파, 소변 검사까지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보호자님과 상담을 하게 되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수의사도 하피, 보호자도 하피, 강아지 호영이도 하피. 만약에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약 혹은 이런 식단의 변화, 이런 가정 환경의 변화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 이러면은 이런 추가 검사를 해보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분 좋게 귀가하게 돼요. 하지만 몇 가지 단골 잔소리들이 있는데 스케일링 양치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 깔아주세요, 간식 좀 그만 주세요, 이런 잔소리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이 끝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은 피 뽑은 자리에 있는 손봉대는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엄청 배가 고플 거예요, 금식을 해서. 그런데 이런 빈속에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귀가를 하실 때는 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밥은 조금씩 천천히 주도록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검진받은 날은 아이들이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주지 않도록 합니다. 고양이 보호자님들한테 검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고양이 발톱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정리를 싹 하고 내원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되게 겁이 많고 화를 좀 낼 수 있는 성격이다 하시면은 이동장을 이렇게 위로 뚜껑이 열리는 이동장을 사용하시면은 아이를 막 이렇게 뒤집어서 털어내거나 끌어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뭔가 듣고 보니까 수의사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수의사들, 그러니까 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이 아이들도 아웅다웅 이렇게 하지 않고 화를 덜 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한결 덜 받게 됩니다. 검진은 1년에 한 번, 또 아이가 한 7살, 8살 넘어가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온조도 올해 초에 말씀드린 모든 검사에 더불어서 SDMA, 갑상선, 그리고 프로비엠피까지 여러 검사를 한 번에 싹 다 했어요. 제가 막 쫌쫌다리 걱정되는 걸 싫어해서요. 그냥 와장창 다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애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방향으로나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아니면 그걸 해줄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적어도 우리가 건강 관련된 후회, 생명 관련된 후회는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에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동물 친구들, 사람 친구들 모두 건강하세요.